너무 착륙 접지가 부드러워서 착륙하는지도 몰랐다. 바로바로 저 응답을 해주십니까? 아니요. 왜 안 해요? 답답한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익숙해질 사실 파일럿은 진짜 그 되게 굉장히 어렵고 진짜, 예. 그러니까 아무나 진짜 파일럿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조종사라고 하면 주변에 많지 않다 보니까. 아 그럼요. 이거 사실 약간의 로망이에요. 이 어렸을 파일럿은 때. 어렸을 때 한 번쯤 꿈을 꿔보는. 그렇죠, 그렇죠. 그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또 드라마 중에 미니 시리즈 파일럿이라는. 파일럿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라고 나는 믿지 않았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그 파일럿으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 2010년에 제가 항공에 입사를 해서 아, 부기장으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예, 예, 그리고요? 2020년까지 총 10년 정도 경력이. 그럼 작년까지는 파일럿으로 근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에 기장 승격을 해서 부기장으로 입사를 해서 약 5년 정도 걸려서 이제 기장으로 승격이 되었고, 네. 그리고 2017년에 중국 항공이라는 항공사에 이직을 하죠. 이직을 하게 된 거죠. 아, 파일럿이 어떻게 좀 이렇게 되는 건지. 처음에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전투기 조종사, 공군에 계시는 전투기 조종사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고등학교 3학년 때 공군사관학교 진학을 결정하고 시험을 봤는데 네네. 2차 시험에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의관이 이렇게 부르더니 네. 저의 이제 심장이 좀 남들하고 달라서 심장이요. 예,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부적격이다. 아. 그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조종사를 뽑다 보니까 그 기준이,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까다롭군요.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네. 극한의 어떤 상황에 처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쥐값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조종사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조종학과로 진학을 하지 않고 예. 관제사가 될 수 있는 항공교통물류학부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아니 근데 이 갑자기 이렇게 또 어떻게 예. 그랬는데 이제 파일럿이. 그 불씨가 계속 꺼지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항공교통 관제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하던 와중에 네. 이제 미국에 비행을 배우러 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딱 생겨서 부모님을 이제 설득하게 된 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설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쉽지 같아요. 않았는데 예. 제가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계획서라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비행기 자격증을 따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고 항공사에 취직하게 되면 10년 동안 월 얼마씩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일단 한번 믿어주십시오. 네. 아, 제가 알아서 다 갚을게요. 아니 진짜 제가 뛰어먹겠습니까? 궁금한데 한 그 잡은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제가 사실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때는 총 7,2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한 2배 정도. 죄송하게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상환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은 상환이 끝났고요. 다 갚게 됐습니다. 이야. 어우, 몇 이게 년, 4년 다니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비행학교 과정은 훈련생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1년 반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굉장히 이제 돈을 아끼려고 최대한 체류를 적게 하면서 빨리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거의 그냥 학교하고 그냥 뭐 네. 백만 다니면서 그냥 아니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또 이제 항공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아, 그걸 그게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행 시간은 보통 최소 250시간에서 많게는 1000시간까지 요구를 하고요. 그럼 그건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1년에 어느 정도 비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국내 이렇게 순항하고 돌아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그 파일럿 분들이 꼭 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질문이 조금 아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아, 이해가. 아니, 그거 다, 어려운 건 다 이해하시고 왜 이걸 이해. 정말 죄송해요. 미국 어려운 건 다 이해하시고. 근데 제가 잘못했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요겁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뭐냐면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한두 시간 운항을 하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네, 그 비행은
역시 프로페셔널 조종사들이 탑승하는 맞아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훈련 비행을 얘기하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훈련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래. 됐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 예. 아니 제가 처음으로 충분히 이해를 못. 대화를 하면서 이직이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처음으로 이래서 이직이 생각이 들 수 있구나. 아니 그 또 저 본인의 꿈이셨던 이제 항공사에 취업을 해가셔가지고 이렇게 승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이륙을 할 때 그 기분이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기장 승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장이 되었을 때 그때 비행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뭐 날씨 뭐 그날의 뭐 이런 거 다 좀 컨디션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날 따라 너무 날씨가 화창하고 예뻤어요 하늘이. 아 그래요. 그리고 기장 승격을 위한 훈련이 굉장히 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딱 기장이 됐을 때여서 그런지 저의 스킬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행을 할 때 내 스스로 이제 저 스스로도 느낄 정도이기도 한데 이제 승무원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하셨는데요? 승객분들이 너무 착륙 접지가 부드러워서 착륙하는지도 몰랐다. 주무시다가 그냥 내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너무 안정적으로 부드럽고 모든 운항이 순조로웠다. 순조로웠고 이 착륙만 가지고 사실 비행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없죠. 어쩔 때는 조종사가 일부러 조금 세게 접지할 때가 있어요. 왜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활주로 노면 상태가 안 좋거나 근데 그러면 오히려 좀 세게 접지.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부드럽게 접지하려다가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바람에 쓸리거나 저는 나오시니까 그걸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기장님이 갑자기 뭐 총에 맞아서 기장님은 이제 돌아가셨어. 네네네. 갑자기 그 히어로, 그 주인공이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맞아요.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뭐 누르고 뭘 누르고 자, 그 위치에 빨간 버튼이 보이죠? 이게 막 비상 착륙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 항공에 대해서 모르는 승객이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이제 승객 중에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때 의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분들을 찾듯이 네. 뭐 기장 부기장이 있는데 둘 다 갑자기 뭐 사고가 났어. 쓰러졌다 뭐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마 비행하고 관련된 직종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승무원분들이 관제사분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기종에 해당되는 조종사를 찾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통신하면서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버튼 막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진 않으나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Miami Center, King Air 559er Delta Whiskey. Air 559er Delta Whiskey, Miami Center. Here's your loud and clear. How me? I got declared emergency. My pilot's unconscious. I need help up here. Roger, and are you a pilot? My pilot's deceased. I'm a single engine. I need a King Air pilot to talk to. All right, all aircraft stand by. Just engage the autopilot. We're gonna have you hand fly the plane. A slight descent. We're gonna get you down to 11,000. 11,000. Do you want me to change the power setting on the throttle? Delta Whiskey. Go back slightly on the throttle and just ease over the yoke gently. Wind check again. 340 at 3 knots. It's almost come. That's what you want, Guard. 9 Delta Whiskey, the runway's all yours. Nice work. Thank you.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 아버지가 파일럿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항상 그 비행기 안에서 주는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좀 베네핏 있지 않습니까? 또 베네핏이에요. 아니 그래도 야, 나는 그 예추업 얘기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줬대. 또 베네핏을 얘기해. 아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항상 그 저 조종사분들 끝나고 나갈 때 그 봉투 같은 거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조종사분들도. 그 무슨 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뭐 조종사뿐만 아니라 일단 항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은 일단 비행기표를 저희가 받아요. 가족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몇 장이 나옵니까? 그게 이제 왕복으로 보통 한 5장 정도씩 인당. 인당 5장씩. 그렇죠. 그 표의 문제는 승객이 꽉 차 있으면 쓸 수가 밀립니다. 그래서 공항에 막 이제 준비하러 나갔다가 여행 가자 이러고 나왔다가 뭐 한 2자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위바위보에서 2명만 가고 나머지는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공항을 갑니다. 아, 좌석에 여유가 있어야만 그렇죠. 5장이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구나. 아니 이게 이제 국내 항공사에 그렇게 잘 계시다가 네. 그게 또 중국 그 항공사로 좀 이직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일단 제가 많은 나라에서 온 기장들과 같이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군사관학교 때부터 또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신체 검사에서 그러니까 비행 훈련을 받기 전에 했던 모든 과정들에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항공 산업이 굉장히 붐을 이룰 때여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동이나 외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한국인 기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래서 예. 저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경쟁률도 좀 세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항공사였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 항공사로 이직을 하신 거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좀 힘들게 또 이렇게 이직을 결정을 하시고 네. 3년밖에 또 안 있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계획돼 있던 휴가였어요.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휴가를 나왔는데 네. 그때 코로나가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심각해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 외국인 기장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가 있는 기장들은 일단 복귀하지 복귀하지 말고 말아라.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이제 뭐 한두 달이면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5월, 6월, 7월 막 이제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예요. 2020년 이제 11월에 이제 해고 통보가 왔어요. 해고 통보가 왔구나. 1월 23일 날 나왔는데 지금까지 되게 거기 있는 뭐 릴리즈 레터 그걸 받은 거죠. 너를 보내줄게. 그 레터를 보낸 사람이 또 공교롭게 입사 시험 볼 때 Congratulations, Captain 하고 저한테 이제 합격 소식을 알려줬던 인사과 직원이 그 친구가 이제 릴리즈 레터를 보냈더라고요. 왜? 난 정말 비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쌓아 올려왔는데 그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비행을 계속 못하게 되는 느낌? 아나분께서는 뭐라고 좀 우리 유진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딱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가족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국으로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로 이직을 결정하게 되면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은행에서 인사 담당 사람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지금 결국 이제 경력 단절이 됐잖아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공사에서 그렇게 이제 회복을 당하시고 네. 창업을 이제 그래서 하시게 된 거군요. 제가 창업주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저 선배가 그러니까 작년 7월 정도부터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와서 일을 하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연구소 랩실에도 있었으니까 비행하기 전에 네. 그리고 항공교통 분야에 연구를 했었으니까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10년여간 쌓았던 그 실무가 이 연구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연구 일을 시작해 보니까 이게 또 나름의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제가 많이 쓰인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스타트업에서 혹시 대표직을 수락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좀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일럿 때 수입과 지금의 수입을 좀 비교를 한다면 지금 그래도 대표님이신데 네. 대표이긴 한데 이제 아주 영세한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 또 월급도 줘야 되고 제가 제 월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비행할 때 월급은 워낙 또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럼 파일럿 때가 훨씬 수입이 좋으시군요. 그쵸. 예, 지금 10분의 1 정도. 진짜.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네. 저는 왜냐면 이 정도로 날 줄 몰랐는데. 그래도 대표님인데. 사실 저는 이제 10분의 1이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보다 보니까 시계가 파일럿 전문 시계거든요. 맞아요. 이 시계가. 그래요. 지금도 좀 수입이 괜찮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샀던 겁니다. 그때 옷도 그렇고 딱 그때 사셔. 우리 류승현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항공의 전 객실 승무원 유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승무원이시면 지금은 이제 네, 지금은 일을 이제 그만두신 건가요? 공고사직 받아가지고 해고를 당해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항공업계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의 경우 96%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전 나타났습니다. 직원이 차례로 무급휴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량 해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은 어제 오후 직원 605명에게 정리 해고를 개별 통보했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코로나로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힘드시지만 특히 이제 항공업계, 여행업계가 받은 그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저는 우선은 이제 10월 달 초에 이제 해고를 당하고 예.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제 계속 공채 뜨는 거마다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또 새 직업을 찾는다는 것도 새 직장을 찾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 이게 그 승무원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8년도 말. 18년도 말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19년도 이제 2월에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니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으셨네요. 네, 그러게요. 지금 제가 비행을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예. 이제 그만두라고 이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짜 또 승무원 준비하시려면은 정말 오랜 시간 그렇죠. 준비를 또 하셨을 텐데. 저는 항공 서비스과도 나왔고 이제 1년 정도 계속 준비를 하고 예. 제가 한 30번 정도 서류 합쳐서 서류 떨어지고 실무 떨어지고 최종 갔다가 또 떨어지고. 잘은 모릅니다만 승무원 경쟁률이 이게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몇백 대 1씩 되나요? 제가 딱 됐을 때는 한 500대 1 정도 됐었어요. 500. 제가 그때도 알바 중이었거든요. 합격 문자를 딱 받았을 때 레스토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을 하려고 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합격했다고. 그래서 음식 내려놓고 주방을 엄청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원증 사진을 한 100장을 찍었을 거예요. 이게 제가 첫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에게 직업이 생겼구나. 이제 직장이 생겼구나. 부모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너 손 많이 안 가고 네가 알아서 잘 네 길 찾은 것 같아서 그냥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약간 뿌듯하더라고요. 처음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좀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이제 2월 좀 그때쯤이에요. 후반쯤 이제 네. 설날 때였잖아요. 맞아요. 비행이 계속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하나 둘씩. 네, 근데 처음에는 솔직히 방콕 비행이 되게 힘들거든요. 방콕 비행이 유독 힘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항공사에서 가장 긴 노선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동남아 쪽만 이제 가니까 이제 방콕 비행이 깨지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막 선배한테 막 전화하면서 선배 나 방콕 비행 깨졌어 막 이러면서 엄청 그때는 그때는 좀 좋아하셨어요. 좋아해가지고 시즌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방콕 깨지고 국내선 됐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비행이 깨지니까 뭐지 하다가 이제 3월 달 말 정도에 이제 아예 셧다운이 딱 되는 그 순간에 이거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이게 뭔가 셧다운이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좀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 방학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 휴일이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쵸. 일을 하다가. 네. 근데 한 달, 2달이 되니까 이게 기한 없이 계속 쉬다 보니까 제가 김포공항 옆에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비행기가 하루에 몇 대씩 뜨는 게 보여요. 근데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쉬고 있지 아유. 생각이 좀 들었죠. 말 그대로 이게 뭐 저 쉰다 해도 이건 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니까. 가장 힘든 건 이제 저희가 한 7개월 넘게를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아예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이제 심했죠. 얼마 전에도 촬영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뭐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그분도 승무원이신데 지금은 저 카페에서 알바하신다고. 네네. 그래서 요즘 그 승무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강서구 쪽이 이제 승무원이 많이 살거든요. 예. 맞아요. 이제 강서구 마곡이나 마곡나루 같은 데 가면 네. 그 카페 직원들은 다 승무원이다. 그 약간 그런 식으로도 진짜 말- 그럴 정도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저처럼 단기 아르바이트나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미 취직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계시고. 뭐 은행 쪽이나 아니면은 뭐 뷰티를 되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전직 승무원이 하는 속눈썹 샵 뭐 이러면은 굉장히 썸네일을 걸어놓으시는 굉장히 전직 승무원이라는 속눈썹 샵. 그러면 굉장히 이뻐 보일 것 같고 믿음이. 약간 왠지 모르게 좀 믿음이. 뭐 수분 촉촉 뭐 전직 승무원의 수분 촉촉 뭐 이러면은 막 기내 필수템 막 이렇게 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제 기내가 건조하니까. 제 동기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알바원이거든요. 알바원이. 쟤는 어떻게 저렇게 알바를 이렇게 잘 구하냐. 성격이 되게 열심히 파이팅 넘치는 성격이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뭔지 아시겠죠? 네, 뭔지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알바이랑 뭐 천국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다 그런 데를 저녁에 잘 때마다 막 들어가서 단기 알바를 계속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지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빨리 잡아가지고 다음날 가서 일하고 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알바를 엄청 많이 했어요. 어떤 알바들을 좀 하셨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전시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앞에서 뭐 손소독 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안내. 네. TM 알바라고 아세요 혹시? 텔레마킹 이렇게 해가지고 꽃집 알바, 피부 테라피샵 프론트 알바도 했었고. 그래서 뭐 예약 잡아주고 그땐 좀 힘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그때 5시 괜찮으세요? 톤이 톤이 일단 톤이 잡히셨네요. 괜찮으세요? 달라요. 하시고요. 그래도 왜냐면 또 서비스업을 원래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방청 알바도 하셨다고. 그 보이스 트롯이라고 네. 그게 연예인들 분이 나와서 이제 트로트 하시는 프로그램에 방청 신청을 갔어요. 이렇게 심사위원 분들 이쪽에서 좀 한쪽에 떨어져서 이제 방청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요. 제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심사위원 바로 뒤로 자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정도까지 무대가 솔직히 나올지는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갑자기 이렇게 막 이런 거 감동 먹은 줄. 상상치도 못한 막 사람 나오면 막 이런 거 하고 아시죠? 막 이런 거. 좋으시다. 네, 이런 거 하고 막 갑자기 일어나서 막 따봉 막 쌍따봉.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난리 났어. 지금은 이제 제가 또 사진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셀카를 찍으면은 이렇게 셀프 포토샵을 했던 그런 그거 좀 있어가지고.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장기를 살려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딱 사장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이제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제 사진관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또 다른 직장을 또 좀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 이제 공채 뜨면 넣고. 저는 우선은 이제 사진관에서 이제 일을 10시부터 6시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격증이 다 만기가 됐어요. 2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입사한 지는 2년이 넘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이나 뭐 오픽, 뭐 CS 강사나 이미지 메이킹 자격증 뭐 이런 거 계속 준비를 하고. 아니 근데 실제로 좀 회사 상황이 나아지거나 하면 이렇게 좀 복귀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회사에서 간담회 한다, 막 회의한다 그러면은 막 제가 막 뻘뻘뻘 가가지고 뭣도 모르면서 앉아서 막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뭐 회사가 매각이 된 다음에 이제 잘 되면 우리를 3년 안에 이제 다시 부르겠다. 부르겠다. 작아져야 다른 회사가 이제 좀 부담 없이 사기 때문에 이제 구조 조정을 할 테니까 3년 안에 부를게. 약간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뭔가 믿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운행 재개를 기다린 시간이 그럼 3월부터니까 뭐 이제 권고사직을 당한 한 10월까지 한 7개월이네요. 이게 좀 그 막상 통보를 받았을 때 좀 어떠셨는지. 저희가 그때 테라피샵 그 알바를 하는 중이었는데 머리를 질끈 묶으면서 막 세탁기를 막 돌리고 있는데 동기들한테 막 문자가 와요. 야, 해고 메일 왔다. 그럼 저는 막 어차피 해고를 당할 걸 알면서도 그 희망을 좀 나는 아니지 않을까. 신락 같은 희망. 네, 그래서 딱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해고 통지를 딱 받는 순간에 거울을 봤는데 너무 비행할 때는 막 이쁘게도 하고 그러고 갔는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잘 깔끔한 모습이었고 모습으로, 예. 그랬는데 막 머리 빠져 있고 막 제 모습을 딱 보고 아 참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누굴 원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면 난가? 그냥 저희 동기들 싹 아마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정도로 다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근데 서로도 위로도 못하고 왜냐면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그 7개월 동안 그런 거 알죠? 막 괜찮아 힘내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게 위로였어요. 저희들 동기들끼리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라져 이렇게 하고 기장님들이나 나이가 좀 있으신 사무장님 분들은 가정을 또 책임지셔야 되고 자격증 그런 게 되게 전문적이잖아요. 항공 쪽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간담회 같은 데 가보면 택배 알바를 가셔서 다리가 다치셔서 목발을 짚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의 눈물바다였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울었어요. 방송을 보시는 항공업에 관계했던 분들, 지금 쉬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말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우선 동기 언니 오빠들이 그래도 저 보면 많이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밝고 언제든지 막 승현아 너는 힘들어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우리 여태까지 잘 견뎌왔으니까 새로운 시작에서도 어디든 훨훨 나는 우리들이 됩시다. 화이팅! 요즘 들어서 좀 그 승현 씨가 승현 씨 본인에게 그래도 많이 해주는 이야기 좀 있습니까? 지금 자존심이 자신감이 되게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마인드 컨트롤을 되게 막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최고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진짜 너 아직 젊어. 너 다 할 수 있어. 약간 좀 그런 말들을 저한테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네, 왜냐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 노만 하지. 안 돼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만 하지. 너 최고야. 약간 이런 말들을 제가라도 많이 해줘야 옛날에 그 자신감이 넘치던 제가 돌아가지 않을까. 아유, 이게 참 저 뭐 이제 알바를 지금 뭐 하시고 여기저기 또 얼마나 또 알아보셨겠어요. 요즘 제일 자주 듣는 말이 그 얘기였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아니면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다음에
너무 좋으면 지금 봐야지 왜 다른 거야? 너는 약간 여기까지 이것까지였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네. 우리가 찾고 있는 분은 아닌 아니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너무 좋으면 이거 똑같죠 뭐 오빠가 나 오빠 너무 좋은데 우리 연인은 아닌 것 같아. 아니 너무 좋으면 사귀어야지 왜 안 사귀어? 너무 좋은데 내 연인은 아니고. 아니 그럼 뭔데? 아니 왜 좋다고 해? 아까 좋아. 아 뭐야? 아니, 이거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사람으로는 참 좋은데 내 남자친구는 아니라고 이런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좋고 그러면 일단은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싫다니까. 아니 그건 좋다고 나 이렇게까지 얘기해 돼? 아 좋다고 아니 왜? 사람은 좋다니까. 아 사람 좋으면 만나. 사람은 좋은데 나는 싫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지. 사람이 좋으면 얘기 좀 해줘요, 승현 씨. 아니, 이게 뭐 어떤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승현 씨? 이 승무원이 됐을 때 이럴 때 좀 승무원 되길 잘했다 하는 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비행을 하던 중에 손님이 되게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급체를 엄청 하셔가지고 얼굴이 너무 하얗고 막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화장실로 엄청 뛰어가시더니 문을 열자마자 천장부터 바닥까지 토를 쫙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거를 본인도 아프신데 속은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막 약도 꺼내드리고 케어도 해드리고 그 화장실을 제가 다 치웠거든요. 손님이 이제 내리시면서 저한테 되게 막 미안해하는 거 있죠. 막 어떡해요,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다 나와서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가족이 다 저한테 막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되게 좀 뿌듯하고 아 진짜 승무원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할 때는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나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제일로 행복하고 제가 제일로 잘 할 수 있었던 게 항공 쪽이 아니었을까. 저희들끼리 막 비행 맛 들렸다고 그러거든요. 비행 맛을 한번 들이면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서 또 비행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비행을 또 하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좀 공통 질문이 좀 네네네. 있는데 공통 질문 한번 좀. 한번 들어 다리 못 물어야지 또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 댓글 봤는데 이렇게 다리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틀렸습니다. 밧줄로 묶어야지. 야, 너 다리 좀 못 물어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네. 자, 입은 닫고 네. 다리는 입도 닫고요. 입은 열고. 아, 입은 열고 네, 입은 다리는 열고. 오므리세요. 네. 자, 공통 질문 드립니다. 자, 신인에게 어떤 결말 한 가지를 미리 보게 해준다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취업 준비생이잖아요. 계속 뭔가에 도전하고 실패하고 좀 안정적인 삶이 아닌데 과연 내가 어떤 남편을 만나서 어떤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까 그 결말을 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불안한 그 네. 하루하루가 아니고 그냥 일상이어도 남편 다 이렇게 애들 유치원 보내고 제일 우리가 스스로 다들 바라는 게 그거 같아요. 그냥 안정적이고 편안한 그냥 우리의 그 일상. 네. 아, 우리한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그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퀴즈 네. 이것은 무척추 동물 중에 가장 크고 복잡한 뇌를 가진 똑똑한 동물입니다. 옛 조상들은 이것이 지능이 높고 위급할 때 내뿜는 액체가 선비를 상징하는 물건과 같다고 하여 이것에게 그를 뜻하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어. 자, 정답 문어. 자, 마지막 100만 원의 상금 드립니다. 정답은요? 문어? 문어 아닌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이거 그러면 뭐 100만 원입니다. 자!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하늘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비행기 투표가 전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 막막하죠. 너무 답답해요. 미치죠. 경기도 화성에서 2년간 여행사 운영했었던 여주희라고 하고요. 나이는 38살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 이렇게. 네. 아니 왜 큰자기님과는 악수라고 저한테. 예외. 아 예외 알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야 이게 사실 네네. 제가 일단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마 아실 거예요. 코로나19 때 사비로 1,200만 들여가지고 고객을 귀국시키고 폐업한 전 여행사 CEO십니다. 우리 여주희 네. 전 대표님. 아, 반갑습니다. 아니 좀 실례지만 그 여행사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행사가 제가 이거 정말 부끄러운데 여행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2초 만에 지은 이름인데 여행사. 아 여행이. 아 여행이 행복한 사람들 그래서 여행사. 네, 여행. 아니 여행사를 몇 년을 하시다가? 직원 근무로는 한 4년 정도 했고요. 제가 직접 운영은 2년 정도. 아 지금은 그러면 폐업을 하신 상태인가요? 네, 반백수. 아 지금은 네. 아무것도 제가 사실 어제 오늘 여기를 못 찾을까 봐 그러니까 네. 약간 직업병도 있긴 한데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큰애한테 너 자니? 아니요. 엄마도 잠이 안 와. 그럼 우리 지금 출발할까? 해서 저희 새벽 2시에 출발했어요. 그 어디서? 네, 새벽 2시에 출발해서 이쪽 답사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잠을 명동의 호텔에서 잠깐 쉬시다가. 네네네 그렇게 하고 아니 이게 또 이게 약간 직업병이시구나 이게 네. 주변을 싹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 와 아니 근데 그러실 필요 없죠 여길 뭐하러 다 공항에도 만약에 아침에 6시 출발이다라고 하면 네. 저는 밤 9시에는 가 있어요 거의 그런 식으로 아니 6시 출발인데 9시에 가 계신다고요? 네 왜냐면은 식사하실 곳 아침에 이제 일찍 오시니까는 좌석 배정도 12시 땡 하면 이제 좌석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미리 가서 그걸 다 하시고 비행이 딱 인천공에 도착해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해야 내가 이제 마음이 네 맞아요. 그러면 좀 호텔에서는 어떻게 좀 잘 주무셨습니까? 나름 이제 몸을 힘들게 했더니 잠이 잘 오더라고요. 역시 그 여행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호텔이 더 좋으신가 봐. 정말 머리가 닿자마자. 머리가 닿자마자 자요? 집에서는 잠이 그렇게 안 오더니. 아니 근데 사실 뭐 어찌됐든 여행업계에 몸담은 지는 한 4년 되셨고 이제 직접 그 대표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신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어떠셨을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굳이 그래도 창업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애 상급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장가게를 다 그렇게 갔다 왔다 하더라 중국에 있는. 네. 그거 많이 가시죠? 네네네. 나도 거기가 너무너무 가보고 싶다. 근데 그때 연세가 이미 80세. 네. 그래 가보자. 근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장가게를 이제 딱 갔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공항에 가셨는데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권을 언제 꺼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시고 싶어도 못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그러면은 어머님 아버님처럼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같이 손잡고 나가주면 여행이 뭔지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 세상 여행을 끝내고 갈 때 나는 다른 곳도 다녀왔다. 아 이거 좀 많이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실례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행사를 하시면서 또 어떻습니까? 돈을 좀 많이 버실 때도 있었던 거죠? 저는 아니 왠지 모르게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적자만 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막 과일 사 먹고 막 같이 막 먹을 거 사 먹고 맥주 사 마시고 이러면서 막. 다 쓰셨다. 그냥 베푸는 걸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런 그 여행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고 내가 그냥 먹을 거 사가지고 같이 그런 것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캐리어에 막 갈 때 2개를 챙겨가요. 하나는 제 거, 요만한 조그만 캐리어 제 거 옷이랑 그리고 이 큰 캐리어에는 반찬이랑
술안주거리라고. 도대체 이 여행사가 남는 게 있겠습니까? 이게 남는 저는 게 없죠. 나중에 잘 이런 건 안 됩니까? 저는 진짜 만약에 나중에 제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표님이라면 맡기고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 아니 근데 이게 사업을 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 드려요. 제가 상품권으로 들어도 안 됩니까? 저는 가끔 그래요. 이게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런 분이 사업이 잘 되셔야 되잖아요. 네, 진짜. 이런 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기사를 통해서 저도 봤거든요. 지난 2월에 코로나19로 그 여행사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 이제 해외에 보냈던 폴란드에 2분 계셨고 중국에 6분이 계셨는데 귀국편을 수소문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본인 사비로 무사하게 귀국을 시키신. 예. 일단 처음에 나가신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이렇게 크게 심각성은 몰랐었고. 사실 그 1월쯤이었을 테니까 네, 사실 맞아요. 그때는 네, 그때는 맞아요. 네,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죠. 네네네네. 막 하늘길이 막히거나 이런 그러진 상황이 아니었기 아니었죠. 때문에 여행을 가시는 게 아니라 출장을 가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류할 수가 없었고 사태의 이제 심각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들어오시라고 연락을 수시로 드렸죠. 네, 드렸죠. 근데 갑자기 하늘길이 막히고 왔다 갔다 이동이 다 제한이 되기 시작하니까 전화를 이제 다시 또 드렸죠. 지금쯤은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냐. 네, 했는데 이미 항공 수배가 전혀 또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근데 한국에서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 나라마다의 정보. 그 사정을. 네,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됐고 그쪽에서 이제 정보를 구하면서 그 현지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셨군요. 네, 매일매일 이제 들어가서 체크를 하고 도움도 받고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소화가 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갑자기 또 교통사고까지 겹치는 바람에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 있는 상태에서 노트북이랑 다 가져다 놓고. 아이고. 입원하셨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또 네, 계속... 노트북이랑 이제 태블릿이랑 이렇게 다 가져다 놓고서는 이제 계속 비행기편 수배하고 했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항공사랑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거기 딱 막히니까. 네. 헝가리에서 들어오는 일정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들어오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번역기를 돌려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했지만 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치, 이게 또. 들어야 되니까. 네, 그랬더니 그분이 다 하도 답답하니까 한숨을 푹 쉬면서 다음에 전화하라고 그 말만 딱 또렷이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탁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저희 큰딸이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가서 이제 상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큰딸한테 딸아 드디어 너의 실력이 발휘될 때가 됐다. 엄마를 도와달라. 헝가리에서 들어오는 일정이 아니라 폴란드에서 들어오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막 열심히 쓰더라고요. 이제 노트북에다가 해놓고 그다음 몇 개의 그 시나리오를 핸드폰 2대, 태블릿 막 여기다가 야, 오늘 뭐 디테일하게. 네, 대화 한번 하는데 전자기기가 몇 개가. 예. 너 영어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엄마 그래도 긴장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혹시 몰라서 정말. 네, 적는 거다. 미연의 방지를 네, 위해서.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전화 걸자마자 거기도 다음에 전화 다시 해. 따님도. 하나도 헬로. 그 영어. 영어 말하기 대회 2등의 주인공이신가요? 그 뭐라고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좀 천천히 말해달라고요. 슬로우를 외쳤는데. Slowly, please. 네, 했더니 결국 마지막 대화가 뭐였습니까? See you로 마무리가 됐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폐업하면서 근데 카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너무 훌륭한 곳인 것 같아요. 지역분들한테 통화 한 번만 해달라고. 네, 보이스피싱 아니라고. 네. 그래서 해주셨어요. 네.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네, 미국에서 살다 오셨다고. 네. 근데 남편분이 이제 미국인이시다 보니까 더 원활하게 잘하니까. 대화가 될 테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을 해달라. 예, 늦은 시간까지. 감사한 분들이 좀.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 무사히 오시게 된 건가요?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와 항공길이 끊긴 체코에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현지 시간 15일 인천행 특별기가 운항됩니다. 딱 도착했다라는 문구가 뜨고 나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우리 무사히 잘 도착했다고. 그걸 보는 순간 이제 그 많던 감정들이 다 진짜 쓰나미처럼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는데 이거 눈물 안 흘리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때 그 답장을 하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정말 많이 무서웠던 것 같다고. 이제 마음 놓고 폐업해도 되겠다라는 글을 이제 올리셨대요, 여주희 씨가. 이게 기사화가 돼서 그러니까 전화가 아까 격리 끝나신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조심히 이제 여보세요 이렇게 딱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왜 말을 안 했냐고, 그렇게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말을 했어야지. 아니다, 난 그때는 힘든지 몰랐다. 그리고 잠깐 맺었던 인연 아니고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리면서 첫 외출을 커피 한 잔으로 하시라고. 참 대표님. 아니 근데 계속 여행사도 안 하실 건데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같이 믿고 이렇게 인연이잖아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는 한 달 한 보름 정도 붙어 있었어요. 내가 비행기 타면서 체코에서 비행기 타면서 울컥했습니다. 그냥 한국에 처음에 오자마자 여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안 그랬으면 한국에 못 왔어요. 그런 친구가 없죠. 전 자랑하고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여행사는 이제 보내는 입장이고 표만 파는 입장이에요. 솔직히 표만 파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했을지는 저희도 이제 꿈에도 몰랐죠. 너무 자길처럼 막 계속 새벽같이 계속 문자를 주고 밤늦게도 문자를 주고 받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죠. 우리한테는 영웅이죠. 영웅이죠, 영웅.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 많은 여행사 중에 딱 저희만 빠져나오게 해줬다는 거. 그거 진짜 영웅이죠, 영웅. 우리 중국에 간 6명이 사장님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귀국을 하신 그분들을 끝으로 네. 그 여행사는 그쵸. 마지막. 네네,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손님이었고 후련하다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다 정말 시원한 결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정리할 때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처럼. 네, 폐업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눌러지지 않고 다시 망설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몇 번을 이제 겪게 되고 사실 이 결정을 하게 된 건 결정적으로 버텨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결정적이었던 거는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이미 지배적으로 이렇게 딱 와닿는 순간 그 부분까지 내가 극복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향은 틀렸지만 그래도 예쁘게 마무리는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또 괜찮아요. 그렇게 했다고. 저는 진짜 이 사장님 같은 분만 세상에 있으면 진짜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질까요? 내가 힘들지만 내 고객들과 내가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쉬운 일 아닌데. 저 궁금한 게 그거 1,400만 원 삽입 사실은 본인이 부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헬기 사용 비용이 이제 400만 원, 항공사 대신 미리 환불해 준 금액이 800만 원, 1,200만 원이 나왔다고 했는데 근데 왜 그걸 본인이 부담을 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그 항공사를 믿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본사를 믿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여주희라는 그냥 저 하나를 보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내가 환불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어머 얘는 폐업허가 없네 라고 했을 때 받기는 받을 거지만 그 불안감이 계속 그분들한테는 존재할 것 같았고 그게 해소되지 않는 한은 제 마음이 계속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 1,200만 원 이게 좀 굉장히 큰 돈인데 어떻게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일단은 마침 운 좋게 가게가 계약이 끝났어요. 종료가. 그걸로 이제 충당을 좀 하고 보증금으로 충당을 네네. 하시는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은 이제 현금 서비스도 좀 이렇게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진짜 회사를 진짜 아낌없이 다 주셨네요 고객분들에게. 네.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다 갚으셨어요? 네네. 다행입니다. 내가 여유가 돼서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내가 여유가 사실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이거 진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라는 마음 하나에 정말 많은 고객 여러분들이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박수 받아야죠. 아니 우리 그 여 대표님의 혹시 뭐 꿈이라고 할까요? 네. 뭐 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신랑이 자기는 평범한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한 달에
실수령급여를 300만 원만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할부 없는 차 한 대가 있었으면 좋겠고, 대출 없는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가장 어려운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그걸 같이 꾸고 있어요. 300만 원. 네. 오롯이 나에게 300만 원. 네, 그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날 그냥 남편이랑 부둥켜갖고 울 것 같아요. 고생했다고. 너무 많이 고생했다고. 처음 집을 이제 우리 힘으로 전세를 들어가게 됐는데 시세보다 저렴했던 거예요. 둘 다 그때는 어렸으니까 등기부등본 이것만 생각을 하고 수주상을 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 정도로 깨끗하다 얘기를 해주시니까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이사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막 집으로 경고장 같은 게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린 분명히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했는데 하고선 봤더니 그 등기부등본 날짜가 한참 전에 그 등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엔 이미 꽉 찰 만큼 꽉 차 있을 정도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 되어 있었고 저희는 완전 그냥 제일 나중 후순위 10월이면은 둘째를 출산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7, 8월 막 1월 무렵에 날라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둘 다. 그래서 다시는 그래서인지 그런 일은 겪지 않아요. 않으려고 하고. 백문원터 한번 하시고 싶은 거 있습니까? 그 요즘에 묵묵히 일하시는 그 소방관님들 도 많이 요즘 하필 또 덥고 건조하다 보니까는 화재 되게 많아요. 근데 코로나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금 그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아이스 커피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한테 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좋은데 일단 좀 대표님도 쓰세요. 좀 대표님도 좀 쓰시라고요. 우리 따님하고 일단 좀 맛있는 것도 좀 사 드시고 좋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유키스? 예스. 이집트 문화의 전성기를 이끈 람세스 2세는요 세계 최초로 이것을 소지한 미라입니다. 1974년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미라에서 곰팡이를 발견했고 프랑스로 옮겨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던 건데요. 생년월일 기원전 1303년 직업 왕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생년월일 기원전 1303년 직업 왕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권. 여권. 자, 정답은요? 정답! 예, 저도 이거 봤어요. 여권을 만들어서 볼 수 있습니까? 왜 이집트에서 프랑스로 가야 되니까. 자, 100만 원의 상금 축하드립니다. 자, 100만 원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엄마 100만 원 샀어요. 어저께 새벽 2시에 오셨죠? 네. 오늘 좀 나오신 김에 따님도 뭐 하나. 혹시 여기 오랜만 나오신데 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서울 와본 것만으로. 아니 뭘 또 서울 와본 것만으로도. 시훈 양 서울 처음 왔어요? 의리의리한 분들을 거의 처음. 좋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지금 저랑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2년간 비행기와 소통하는 인천국제공항 관제사입니다. 이금주 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40분의 인생 살아오면서 관제사를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에요. 관제사분들이 보통 한 몇 분 정도가 계신지. 전국적으로는 한 400분 정도 되시고요.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일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한 300분 정도 계신다고 보시면 근데 전국에 400분이면 사실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기 힘들구나. 제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공항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도대체. 진짜 조세부 저 진짜 내가 진짜 더 확인할 거야. 확인을 자꾸 만들고. 제가 진짜 공항에 비둘기들이 날아다니면은 이제 비행기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쫓아내는 직업이 있으신데 있어요. 그걸 하신다는 거에서 야생물 통제소라고요. 실제로 공항 주변에 새나 또는 그 일반 동물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관제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하고 네. 착륙하는 매 순간마다 조종사분들한테 항공기의 안전하고 그 신속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늘길을 안내해주는. 아 근데 이게 좀 그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 좀 모르겠지만 보통 그 하늘길은 하늘이 뻥 뚫려 있으니까 이게 보통 네. 그 뭐 기장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오픈된 공간이다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 외로 지상에 있는 도로보다도 굉장히 복잡한, 혼잡한 그 그래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니 보통 그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미국을 간다 인천공항에서 그러면 이제 대충 선 같은 거 이렇게 뭐 하나 쭉 있고 기장님이 그냥 그거 선 따라서 쭉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뭐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정해진 딱 그 경로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우리 올림픽대로처럼 이렇게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끼어들기가 있다거나 막 이런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아, 설마 비행기가 무슨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네.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관제자분들이 항공기의 그 스피드나 이런 속도라 그다음에 가야 되는 고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가장 신속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끔 앞지르기나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어요. Hello, we 310 respond to that. Chennai 34 will clear for takeoff. Chennai 34 clear for takeoff. Korean Air 8 minus. 메인 고속도로처럼 큰 항공로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오는 항공기들을 이 안으로 줄을 세워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관제자분들이. 육지는 1차원적으로 평면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3차원이거든요, 공중에까지. 같은 공간에 평면으로도 있지만 이렇게 공중, 수직적으로도 항공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관제사라는 이 직업은 하늘 위에 지금 그 우리 자동차에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감속하세요.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들은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나는 이 길 알고 내가 다른 알고 길로, 있는 다른 예. 길로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걸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제사분한테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비행기도 사실은 이제 정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보통은 날씨로 인해 가지고 제약을 가장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는 항로상의 어떤 제한 사항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군사훈련 같은 거를 그 항로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군사훈련하는 항공기하고 만날 수 있으니 그 항로 자체가 통제가 됩니다. 이제 수능을 1년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이착륙 안 하잖아요. 네네네. 네. 수능 보시는 분들께서 혹시라도 항공기 소음에 의해서 못 들을까 듣기 봐. 평가나 듣기 평가. 네, 이런 거에 방해를 받으실까 봐 항공기가 전면 운항을 통제합니다. 수능 시험 관계로 착륙이 잠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럼 이제 관제사가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은 공무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이. 공무원이시구나. 네, 보통은 전문 학교들이 있고요. 네. 항공대학교에 있나요 혹시? 맞습니다. 네. 아시네요. 그죠. 네, 항공의 교통학과라고 하는. 항공교통학과. 네. 일단 여기를 가셔야 되는군요. 네, 그걸 이수하신 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공고가 나가는 거죠. 그럼 또 입사 시험을 봐야 돼요? 네. 와, 이것도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22년이라면은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좀 근무를 하신 거예요? 입사는 99년도에 김포공항,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입사를 했고요. 하셨고요. 네. 인천공항 이제 오픈을 준비하기 위한 관제사들을 이제 먼저 뽑은 거죠. 예,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같이. 개항이 2000년인가요? 2001년입니다. 2001년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때만 해도 영종대교가 아직 오픈을 하기 전이었고요. 완공하기 전이어서. 네, 근처에 배를 타고 다 가서 이제 직접 가서 저희가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그 비행기 운항이 좀 많이 줄었죠. 네, 좀 안타깝죠.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운항을 합니까, 비행기? 저희가 작년 19년도까지는 하루에 1,200대 정도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인천공항만 1,200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300편 정도로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다. 4분의 1이. 네. 여객기가 아니라 화물기 위주로 지금 현재로. 그 뉴스 봤습니다. 지금 네, 여객기도 화물기로 지금 개조를 해가지고. 네. 인천공항에서 오래 일을 하시면서 이런 풍경은 진짜 처음일 것 같아요. 네, 정말 처음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아마 이런 거를 경험한 적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공항 터미널 하면 굉장히 사람들로 이렇게 북적. 북적북적한 그러니까요. 그런 풍경이었는데 직원들도 축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무도 승객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리고 마음 아픈 거는 지금 공항에 항공기들이 이륙이나 착륙을 할 그 운항 허가를 받지 못해서 공항 내에다가 항공기를 세워놓고 그 있고요. 말 그대로 주차장에 지금 주차돼 있는. 아, 네네. 전시장처럼 바삐 움직여야 되는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항공기들이 서 있어서 그거를 또 관제탑에서는 직접 보거든요. 서서히 2월 달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1200대가 아마 900대, 700대 이러다가 갑자기 300대 수준으로 확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보는 그 관제 화면이 있어요. 관제 화면에 항공기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기다려요. 네,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고 네, 내가 한마디라도 내가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조종사하고 교신을 해서 조종사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말하고 싶고. 관제사 일을 한 20년 정도 해보시니까 관제사가 되려면 이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예, 어떤 게 좀 예. 가장 필요한 거는 순발력. 그다음에 정확한 판단력. 판단력. 네. 그다음에 정확한 판단한 상황을 조종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소통 능력.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런 판단력은 어떤 상황이 좀 필요한 건가요? 항공기 한 대만 저희가 관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상, 그다음에 주변의 항공기 교통 흐름, 그다음에 뭐 활주로 상태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그날의 어떤 제한 사항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의 항공기들한테 각각의 필요한 지시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종합적인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 인천공항 근처에 있을 네, 때 네, 어떤 네. 비행기를 빨리 네, 뭐 착륙을 해라. 네, 네. 어떤 비행기는 조금 잠깐 기다려라. 네, 그러니까 네.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네. 순간적으로 내려야 네, 된다는 얘기. 네. 아찔한 순간들도 좀 있나요? 일을 하시다 보면. 동료 관제사분께서 예전에 2006년도인가 모 항공사의 항공기가 김포공항을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항로상의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서 낙뢰라고 하는 번개를 예,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항공기에 전면 조종사 분들이 보시는 전면 유리창이 다 금이 갔고요. 네. 그다음에 레이더 돔이라고 해가지고 항공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신을 하는 레이더가 망가졌어요. 예. 그게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항공기는 계속 공중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 접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관제사분께서 실제로 구두로 다 비행기의 코스라든가 고도라든가 속도를 다 지시를 해주고 조종사분을 따르게끔 해드렸던 거죠. 근데 이거를 지상의 어떤 그 신호를 정확하게 받지 못하니까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지 못해서 복행이라고 저희가 보통은 얘기를 하거든요. 재착륙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재착륙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고도를 상승하시는. There's 4481, go around, turn left heading 140 and climb maintain 4000. 140 and 4000, that was 4481. 이 시도를 2번 정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관제사분이 네. 예, 그 분한테 기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제가 기장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을 진짜 믿고 내가 당신의 말에 따를 수 있게 만드는 이게 말에 진짜 굉장히 강한 힘이 있잖아요. 네. 아 멋있네요. 야 근데 확실히 이렇게 말씀을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시는 것 같아요. 훈련 받습니다. 너무 말씀을. 그러니까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관제 지시라고 하는 거는 지시를 하면 반드시 조종사분의 응답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어떤 틈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은 제가 만약에 뭐를 지시를 하거나 하면 반드시 그 지시를 알아들었는지. 아이들이 내가 어떤 전체 질문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으셔야지. 네. 안 그러면 답답하다는 얘기. 네. 알아들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니? 그 빈틈을 좀 못 참으시는군요. 네. 밥 먹어. 이런 걸 못 견디는 못 견뎌. 이런 거 못. 바로 네, 뭐 네라든가 아니면 조금 이따 먹을게요. 네. 약간 직업병이 있으시네요, 진짜. 네. 이 따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머니랑 같이 오셨네요. 네. 지금 학생인가요? 네. 누가 봐도 학생이죠. 저희 누가 봐도 누가 봐도 학생이잖아요. 소통의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소통이 엉망진창이네요. 예. 어머님이 직업병 중에 하나가 얘기를 드렸을 때 이걸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하면 좀 약간 답답하시다 본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그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십니까? 아니요. 왜 안 해요? 답답한 것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약간 익숙해질 수 있게.
야, 우리 예원양이. 아, 역시 요즘 네. 우리 G세대는 달라요. 예, G세대야. 예. 아, 우리 그 예원양은 꿈이 뭐예요? 저는 건물주요. 오! 건물주. 전 세계에서 오시는 많은 이제 항공사에 이제 뭐 항공기들이 좀 있는데 소통할 때는 영어로. 네, 항공에서 사용되게끔 정해져 있는 그 언어들이 있고요. 70%는 항공 용어라고 하는 일반적인 영어하고는 조금 상이한 정해진 용어를 사용합니다. 뭐죠? 그게 항공 용어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급격한 돌풍이 부는 것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뭐 caution, wind shear advice, and wind 350 degrees 5 knot, and on 3mile on 5 knot. 어느 지역에 바람이 어느 정도의 윈드시어가 있습니다. 여담이나 사담 같은 거는 안 하십니까? 사담까지는 아니고요. 아니고. 저희도 항공업계에 일하다 보니까 조종사분을 아시는 거예요. 이야,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안전한 오늘 하루 비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하나 슥 하나 던져준 거. 네, 접니다. 이렇게 티내는 거죠. 아이 그 다른 거보다 이제 그러다가 관제사분하고 이렇게 기장님하고 좀 이렇게 썸을 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또 건네다가 약간- 접니다. 이게 뭐 티내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좀 설레는데요, 지금. 그죠, 너무 그죠. 너무 예. 좋아요. 어떤 공항에 옛날에 샤론 스톤이라고 하는 여자분 관제사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에 실제로 항공업계에서 소문난 분이 한 분이 계시기도 계셨어요? 네, 계셨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제 다들 약간 막 이렇게 설레기도 하시고 그래서 조종사분들께서 실제로도 멀리 외국에서 비행을 하시다가 오시게 되면 편안함 같은 거를 느끼신대요. 그러니까.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조셉이 또 공통 질문 한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았는데 설득을 당한 기억. 있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이어트 할 때 동생이 치킨 먹고 싶었나 봐요. 이거 한 번 안 먹는다고 1kg 안 빠진다고 그건 그렇지 하고 했었어요. 삼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 아빠가 수학을 1등급 맞을 자신이 있으면 삼수를 하라고 했는데 1등급은 안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살려고 그랬는데 다른 데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15분 안에 다시 오면 30%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딴 데를 가서 보면서도 그 15분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 밴드부 친구가 자기랑 같이 음악 해보자고 휴학 반년만 하고 해보자고 그래서 한 1년 반을 휴학을 하고 아직도 대학생. 보통은 미용실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연예인들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고 갔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안 어울리는 거죠. 절대 절대 이 머리를 하면 안 어울리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스타일로 나올 때. 아, 네, 그럴 그런 때.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럴 때 네. 설득당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예원 씨도 그 사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딱 원하는 만큼. 근데 이 길이로 잘라주세요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한 이만큼 더 올라가요. 아, 보통 그래요. 왜 이렇게 신기해. 이렇게 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짧게 자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 그 헤어 쪽에 좋다, 재밌다. 관련된 그 분을 네네네. 모셔서 한번 이 얘기를 들어봐요. 좋아요. 왜 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짧게 자르시는지. 네네네. 유퀸스? 예스. 예스. 좋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는요 24시간 동물병원, 애완견 라운지, 외양간 등이 있는 동물 전용 터미널이 존재합니다. 이 터미널의 이름은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동물들을 피신시켰던 곳인 이것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성경 속 구원의 상징이라 여겨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5, 4, 3, 2, 1. 무슨 방주인데? 정답은요? 무슨 방주? 방주? 정답입니다. 아우! 거의 그냥 옛날에 영심이에서 영심이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정답을 맞췄거든요. 네, 오영심 양 그 시조의 작가는 네, 몰라요. 작점 이상. 네,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아우! 자, 축하드립니다.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릴게요.